안녕하세요. 저는 UAM 서비스를 위한 상공망 5G 통신 기술 개발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SK텔레콤의 이형주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UAM이라는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우선은 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상공망 5G 통신 개발 얘기에 앞서서 이제 UAM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UAM이라는 기사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이 이제 에어택시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앱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택시가 저희 집 앞에 와서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그런 개념의 편리성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쉬워야 되고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에어라는 거니까 당연히 날아서 뭔가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어택시라는 표현이 나름 UAM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좋은 그 명칭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에어택시라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된다고 하면 괜찮을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UAM이라는 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소리는 우선 없는 걸로 보시고 지금 관련된 동영상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UAM 서비스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복잡한 차량이 막히는 도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심 내에 UAM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서 또 손쉽게 다른 자동차를 이용해서 집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크게 이제 UAM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들도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저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적정한 가격에 이용될 수 있으면 이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UAM 서비스라는 게 잘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크게 보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UAM 기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항공기랑 좀 다른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이제 기체 제조업자들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바깥에 있는 도심 바깥에 있는 공항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우선 크면 안 됩니다. 저소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주로를 길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바로 이륙해야 돼서 수직 이착륙이라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려고 하는 고도 자체가 한 300m에서 600m 정도의 고도를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300m에서 600m가
지금 한 롯데타워 아시죠? 롯데타워가 한 500에서 600m 정도 높이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300km 정도, 빠르면 300km 정도 수준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기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UAM 기체들이 내렸다 탔다 할 수 있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버티포트라는 에어포트 개념인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해서 버티포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버티포트라는 항공도 그 공항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활주로도 적고 하다 보니까 적은 공간에서 잘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이곳을 어디로 만들어야, 물론 집 앞까지는 아니지만 어디에 그 공항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들이 이제 양재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버티포트라는 걸 지어 놓으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버티포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아까 중간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UAM이라는 걸 탑승하려고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기존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복잡하면 택시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티맵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마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어떤 앱들을 통해서 쉽게 예약해서 쉽게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중간에 잘 안 보이시긴 했지만, 기존의 택시라는 것들을 탈 때 지금 항공이라는 컨셉이 좀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택시에서 인터넷 사용 못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탑승객들도 그 이동하는 동안 당연히 지금 이용할 수 있는 5G 통신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0에서 600m의 도심에서 날아다니고 생각보다 택시니까 많은 수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 간의 통신도 좀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저희 SK텔레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5G 상공망 5G 통신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UAM 서비스가 언제 상용화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계획은 2025년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로 한 2025년부터는 적은 수의 UAM이지만 먼저 시범 사업처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를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 30에서 35년 정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UAM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기체 제조사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기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25년 상용화 시작을 목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 UAM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이제 상공망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UAM 상공망 통신이 뭐가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노선이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리셔서 서울로 들어오는 상황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코엑스까지 가는 노선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다른 노선은 뭐 김포공항에서 뭐 양재라든지 아니면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쪽의 노선으로 UAM이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없던 상공망을 상공에서도 통신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 노선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상공망이라는 걸 기지국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통신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임무들이 있고, 그래서 그 노선을 따라 저희가 기지국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AM이라는 게 300에서 600m 정도를 고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속도는 한 150에서 300km 정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이제 도심 내에서 고밀도로 날아다니는 시나리오가 한 35년부터는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공망을 저희가 통신이 되게끔 구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셀 플래닝 툴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야 돼요. 셀 플래닝 툴이라는 거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 항로들이 결정이 되면 그 위에 특정 고도의 특정 속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통신이 잘 되게끔 뭔가 기지국을 실제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막 임의로 설치했다가 뭐 다시 뗐다가 할 수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툴 같은 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통신 서비스가 될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지상망 관련돼서는 이 시뮬레이션 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망을 따로 구축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에는 이제 그 깊이라는 부분이 없고 특정한 위치에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UAM 기체가 고도 300에서부터 600m까지를 다 날아다닐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도 300m에서는 신호 세기가 어떤지, 통신이 잘 되는지, 450m에서는 통신이 잘 되는지, 600에서도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도별로 다 판단해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잘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축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툴 같은 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한번 뭐 기지국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해보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망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상망은 실제로 패트롤이라고 하는 실제로 망 측정하는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해서 혹시라도 망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텔레콤사, 그러니까 그 통신사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망에 대한 퀄리티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은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든지 뭐 사람이 가든지 손쉽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반복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체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상공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드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 고도가 150m 이상이 되면 비행 허가라는 걸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가 지상망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의 반복 횟수로 훨씬 더 적은 횟수의 테스트를 통해서 망도 잘 만들어야 되고 고도도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망을 잘 만들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셀프 플래닝 툴에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고도화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할 때도 뭐 드론도 이용해보고 뭐 헬기도 이용해보고 경비행기도 좀 이용해보고 그다음 무인기 같은 것도 좀 이용해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의 특성들을 다 반영해서도 통신이 잘 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서는 상공망이고 오른쪽에서는 지상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상망은 기본적으로 높은 빌딩 위에 안테나들이 아래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지상에 있는 스마트폰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상공망은 위를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신호를 위로 쏴야 되는 거죠. 공중에 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적은 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잘 해서 고도화시켜서 뭔가 좀 셀프 플래닝을 잘 해보겠다, 약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 상공망에 고도 300에서 600m 정도의 UAM 기체가 탑승객도 이용하고 기체도 뭔가 통신을 해야 돼서 통신을 잘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통신 기술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것은 어쨌든 텔레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어떤 기술들을 좀 새롭게 뭔가 개발해야 되고 고도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그 스마트폰용으로는 쓰지 않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통신 기기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통신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UAM들이 잘 돼보게 해보자, 약간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상과는 다르게 300에서 600m의 고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별로 뭔가 5G가 상공망의 통신 기기들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테나는 당연히 머리 위로, 그러니까 위쪽을 향해서 안테나를 위로 향하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테나가 하나가 있으면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구형태로 원래 신호들이 퍼져 나가는데,
빔 포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위치에 어떤 에너지를 몰아줘서 통신이 잘 되게끔 하는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UAM이라는 날아다니는 고도, 날아다니는 경로를 알고 있으면 그쪽에 빔포밍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신호들이 통신이 잘 되게끔 뭔가 해주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빔을 여러 개를 만들면 1번, 2번, 3번의 빔 커버리지를 따로 만들고, 원래는 하나의 셀이 다 커버하는 영역인데 이 기체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얘는 1번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빔을 이용하고 2번, 3번을 이용하게 되면 빔을 좀 더 통신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상공망을 고도 300에서 600m까지의 상공망을 정말 잘 통신이 되도록 해보겠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진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기체들이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무선 채널이라고 하는 통신 환경도 빨리 변하고 중간에 통신이 잘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도 하고 통신 품질 변화를 잘 쫓아가서 뭔가 잘 되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통신 기술이 좀 더 필요한 면이 있지 않을까,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핸드오버라는 기술이 있는데, 핸드오버라는 기술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에 따라서 셀을 여러 개를 박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 셀, 2번 셀, 3번 셀들이 서로 커버하는 영역이 다른데 이 기체가 1번 셀 영역을 지나서 2번 셀로 갈 때 통신이 끊김없이 잘 되도록 하는 기술이 핸드오버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한 300km로 날다 보니까 핸드오버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잘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겠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통신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요소들이긴 한데, 지금은 UAM이라고 하는 상공망에 쏘는 주파수 대역이랑 지상망에 쏘는 주파수 대역을 같게 사용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상 구축되는 경로에 따라서 어떤 상공망 기지국을 깔았는데 그것이 이제 지상망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사용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통신 사업자로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상공망과 상공망끼리도 서로 간의 간섭이 이게 그 통신 용어로는 LOS 환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통신 신호들이 훨씬 더 멀리 나가는 특성들이 좀 있어서 상공망을 잘 꾸며놓지 않으면 서로 간의 간섭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UAM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버티포트, 마스 플랫폼, 통신들이 다 잘 돼야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사항으로는 어느 위치부터 어느 위치까지 버티포트가 세워지고 UAM 경로가 설정되면 저희는 그 경로를 따라서 상공망이라는 것을 새롭게 다 구축하고 통신이 다 되게끔 서비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에는 UAM 상용화 초기라고 해가지고 많은 UAM 기체들이 날아다니지는 않겠지만 상용화가 돼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30년 이후에는 좀 더 고밀도로 좀 더 여러 개의 경로를 따라서 뭔가 운항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통신 기술인데 셀 플래닝 툴도 잘 개발하고 여러 가지 통신 기술 개발 관련된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좀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SK텔레콤 이형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빔포밍을 잘한다고 하여도
모든 항로에 빈틈없이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생각은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 기체들이랑 탑승객의 데이터 전송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체들이 많아지면 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이렇게 30년 이후의 큰 시나리오에서는 위성과 결합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홀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위성이 커버해주는, 가능하면 여러 개의 통신 서비스들을 동시에 켜가지고 문제가 없게 하는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UAM 통신을 하고자 하는 통신사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그 과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UAM을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공망을 잘 구축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혹시라도 홀이 생기면 다른 뭔가 통신으로 이 홀을 메꿔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가장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술은 이 위성 통신을 통해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홀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공망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사실은 간섭을 줄이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통신에서는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상공망 간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측정을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공망 테스트망을 좀 구축을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아니야 내년 정도 되면 여러 개의 상공망이 구축된 상공망 통신 커버리지들이 좀 나올 거고, 서로 간의 간섭의 영향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간섭의 기술, 기존에 나왔던 간섭의 기술이라든지 지상망에 썼던 간섭의 기술들을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지를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질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항공기에서는, 그 기존의 민항기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전자기기를 허용해주는 유럽 서비스들도 좀 있거든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 미주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든지 유럽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국내선들 중에서는 실제로 LTE를 통해서 그 민항기랑 통신을 하고, 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그 비행기 내에 와이파이 같은 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그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UAM도 당연히 통신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요거는 인증과 관련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전자기기를 탑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궤도 위성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시나리오도 물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도 기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궤도 위성보다는 5G 상공망 통신의 장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떤 점이냐면은 우선 데이터 속도도 훨씬 더 잘 되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 지연 측면에서도 어쨌든 저궤도긴 하지만 거리상으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연 같은 요소들이 조금 더 상공망보다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상공망이 홀 없이 잘 된다고 하면, 아니면 되는 상황에서는 5G가 가진 대용량이라든지 저지연성이라든지 실제로 5G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에러가 없이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있어서, 상공망이 잘하면은 가능하면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이 생기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궤도 위성으로 하는 편이 우선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SK텔레콤 이형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